오늘 준비한 책은 색과 채 산문집. 만남은 지겹고 이별은 지쳤다. 펴낸 곳은 떠오름입니다. 이 책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책의 뒷면을 봤어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의 상처가 두려워 피할 것이 아니라 굳게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으면 좋겠다. 최고의 사랑은 없을지 모르지만 최선의 사랑은 있을 테니까. 사랑의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 굳게 사랑하는 방법, 최선의 사랑을 하는 방법.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이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건 더 강해진다는 것.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건 참 힘든 일이다. 이해를 한다는 건 사실 나와는 맞지 않은 것들을 견뎌내겠다는 뜻이니까. 예를 들어보자. 서운한 게 있어도 그것을 참고 넘어가는 사람과 서운한 일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서로 불편한 일이 생길 것이다. 서운함을 참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의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사소한 것 하나하나 표현을 하는 걸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원래 본인의 가치관과는 맞지 않기에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다. 서운한 걸 매번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또 다르다. 나는 그때그때 느껴지는 감정들을 서로 이야기함으로써 더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매번 속으로 삼키며 넘어가는 상대방이 이해가 가지 않을 것이다. 물론 옳고 그름은 없다. 그저 각자의 스타일 차이일 뿐. 물론 처음부터 나와 딱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게 제일 좋겠지만 애석하게도 퍼즐 조각 맞추듯이 나와 딱 맞는 사람을 만나는 일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다른 상대방을 이해하며 살아가는 거고. 그런데 또 누군가를 막연하게 이해한다는 건 어렵다. 불편함을 일으키기도 하는 상대방의 모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는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다. 또 자칫 자존심이 상한다고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해를 한다는 건 사실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더 멋진 일이라는 것이다.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건 더 큰 마음의 힘이 있기에 가능하다. 자신의 가치관과는 맞지 않는다고 해도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에 맞춰주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한 마음의 힘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누군가를 이해하는 일에 인색해지지 말자. 기꺼이 이해하는 사람이 될수록 더 강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를 이해했던 만큼 성숙해진다. 성숙해진 만큼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당신만큼 강한 마음의 힘으로 당신을 이해해줄 그런 사람. 누군가를 이해하는 일, 저도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건 더 큰 마음의 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닐까. 나를 강한 마음의 힘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누군가를 이해하는 일에 인색해지지 말자. 왜 내가 이걸 다 이해해 줘야 하고 받아줘야 하는지 버겁고 좀 속상했던 날들도 있었는데요. 이 글을 읽고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제 마음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다음 읽어볼 글은 제목이 다투지 않기 위해서 다툰다. 모든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간혹 그 가치관이 강하게 충돌할 때가 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와 다투곤 한다. 다툼이라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잘못된 건 그 과정에서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는 것이다. 오히려 다툼은 각자의 다름을 이해하고 맞춰가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다. 다투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 때문에 충돌했을 때 어떻게 맞춰가야 할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현명하게 다투면 그것은 더 이상 다툼이 아니라 서로 마음에 있던 짐을 푸는 과정이 되고 더 좋은 관계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좀 다툰다고 서로를 미워하는 게 아니다. 더 가까워지기 위한 과정을 지나고 있을 뿐이다. 감정에 휩쓸려 다툼의 때마다 서로 상처만 주고받으면 결국 나 혼자 외로워질 뿐이다. 좋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서운한 마음도 생기고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하고 싶은 욕심에 다투기도 한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이기기 위한 싸움보다는 서로를 알아가기 위한 싸움. 다툼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서로의 믿음이 단단해지는 과정이라 생각하자. 참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어떤 관계에서든 그 다툼이 관계에 있어서 어떨 때는 더 단단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그 관계의 끝을 맺기도 하잖아요. 관계에서의 다툼은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다. 다음 글은 소제목이 존중한다는 것. 존중이라는 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행위이다. 겉모습, 성격, 더 나아가 단점마저도 받아들인다는 건 이 사람의 어떤 좋은 모습들을 근거로 함께 한다는 것이 아니다.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해도 이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뜻이다. 존중받게 되면 못난 모습을 숨길 필요가 없다. 내가 조금 못났다고 상대방이 바로 나를 버리지는 않을 테니까. 숨막히게 써오던 가면을 얼마든지 벗어던져도 된다. 그런 사람과 함께라면. 존중받는 사랑을 하고 싶다.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나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믿고 싶다. 못난 모습마저 안아주는 품에서 웃고 싶다. 참 예쁜 글이죠. 존중받는 사랑을 하고 싶다.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존중한다는 것. 다음 읽어볼 글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나 또한 변한다. 어떤 사람을 만나 연애를 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이 나의 삶에도 고스란히 스며들기 때문이다. 그렇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도 그리고 상대방도 많은 것들이 달라지곤 한다. 다정한 사람을 만나 곁에 머물면 나 또한 알게 모르게 다정함이 몸에 스며든다. 단 것을 전혀 못 먹던 사람이 단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 달콤함에 빠지기도 하고 몰랐던 즐거움을 알게 되기도 한다. 비가 오는 날은 우중충하다며 울적함에 빠지기 바빴는데 비가 오는 날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 썩 운치가 있다며 창밖을 멍하니 바라볼 수 있는 여유로움 또한 선사해주게 된다. 나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이 나의 소중한 사람이 된다는 건 그렇게 내가 몰랐던 즐거움을 알려주기도 하고 가져보지 못했던 마음의 단편들을 가르쳐 주기도 하는 것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 변화하고 그리고 함께 성장한다. 사랑을 하며 성장하기도 한다. 마음이 좁아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사랑이라는 마음을 원동력 삼아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누군가를 만나 사랑에 빠지는 것은 내 삶에 크나큰 변화를 줌으로써 나라는 사람을 통째로 바꿔놓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변화를 맞이하기도 한다. 마음이 넓어 어떤 상대방의 모습이라도 받아들이던 사람도 자신과 맞지 않는다며 하나하나 지적하는 상대의 모습을 보며 본인 또한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한다. 자신에게만 그렇게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는 걸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당할 바에야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다. 그렇게 부정적인 모습마저 닮아가는 것이고 언성이라고는 올릴 줄 몰랐던 사람이 자신의 화를 못 이겨 매번 언성을 높이는 사람 앞에 서게 되면 같은 볼륨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기도 한다. 상대방의 목소리가 클수록 자신의 목소리는 묻혀버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러한 것들을 무조건적인 부정적인 변화로 보는 것 또한 틀린 시선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변해가는 스스로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드냐 혹은 들지 않느냐의 문제일 테니까. 하지만 무슨 이야기든 작고 힘있게 말하던 사람이 상대방의 언성이 올라감에 따라 자신도 모르게 함께 목소리가 커지는 일을 좋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연애란 단순하게 호감이라는 감정을 바탕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는 여흥거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렇기에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 빠질 때 그 감정에는 속수무책으로 빠져들지만 이 사람의 곁에 있음으로써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매번의 사랑이 발전적이고 서로의 성장을 이끌어내 줄 수는 없겠지만 일생에 몇 번이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찾아온다. 내가 차마 돌아보지 못했던 풍경을 돌아보며 내가 몰랐던 세상을 알게 해줄 사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다가 내 인생에 불쑥 들어온 사람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기도 한다. 사랑에 빠지자 함께 손을
마주잡고 걷자. 그리고 서로가 봐왔던 풍경을 다정한 목소리로 알려주자. 원래 가려던 길과 조금 방향이 다를 수 있다. 근데 이 사람 때문에 더 좋은 길을 알게 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곁에 머물자. 그런 사람과 함께라면 혹여나 훗날 이별한다고 해도 이 사람 때문에 내 삶이 달라졌다고, 알 수 없던 삶의 풍경을 알게 해줬다고, 그 사람을 만나기 전과 다르게 세상을 본다고, 그 달라진 나의 모습 안에 그 사람은 여전히 머물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사랑은 끝났지만 내 삶에 머물다간 아주 소중한 사람이었다고 떠올릴 수 있을 테니까. 조금 긴 글이었는데요. 이 글의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서로 봐왔던 풍경을 다정한 목소리로 알려주자. 이 사람 때문에 더 좋은 길을 알게 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곁에 머물자. 그런 사람과 함께라면 혹여 이별한다 해도 내 삶에 머물다 간 사람이 아주 소중했구나 라고 회상할 수 있을 거라는 이 부분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은 색과채 산문집 만남은 지겹고 이별은 지쳤다 를 읽었습니다. 사랑의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 굳게 사랑하는 방법, 최선의 사랑을 하는 방법. 오늘 이 책을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